10년 이상 남매로 지냈던 두 사람이 성인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리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가을 동화입니다. 사이가 아주 좋은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 윤준서 그리고 여동생 윤은서, 둘은 유복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왔고 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최신혜라는 여자애가 준서한테 시화전에 내보낼 그림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준서는 그냥 무시를 하죠. 신혜는 은서랑 같은 반 친구였는데 은서한테 자격지심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은서 속치마를 나무에 걸어놓으면서 은서를 괴롭히거든요. 근데 준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혜한테 한마디 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은서가 준서를 말리려고 따라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은서 혈액형이 B형으로 나옵니다. 엄마랑 아빠는 O형인데 나올 수가 없는 혈액형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은서를 낳았던 산부인과에 가봤더니 실수로 애가 바뀌었대.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고 친딸의 주소를 듣고 찾아가봤더니 아빠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가 바뀌었다고 말을 전하고 나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10년을 넘게 키워온 딸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친딸을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로 하고 준서랑 은서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시화전 발표를 하는 날이 찾아와서 부모님이 학교에 가게 됐는데 준서가 신혜라는 애한테 그림을 그려줬다고 해요. 알고 보니 준서는 은서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신혜한테 시화전에 내보낼 그림을 그려줬는데, 부모님이 신혜가 누구니? 하면서 물어보니까 신혜라고 말하는 여자의 옆에 은서의 친엄마가 같이 있습니다. 신혜가 잃어버린 친딸이었던 거죠. 그렇게 두 가족이 대면을 하게 됐는데 막상 친딸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서 아빠가 신혜를 따로 찾아가게 됐는데, 공부를 왜 그렇게 잘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공부하면 일을 안 시켜서 그냥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 마음 찢어지죠. 그래서 신혜한테 곰인형을 하나 사주게 됐는데, 그걸 본 신혜 엄마가 왜 이런 걸 받아오냐 하면서 신혜를 때립니다. 그래서 신혜가 왜 맨날 구박만 하냐고 뭐라 하니까 신혜 엄마가 홧김에 그렇게 좋으면 그 집 가서 살아, 잘 사는 네 친부모 따라가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혜가 은서네 집을 찾아가거든요. 그러고는 제가 이 집 딸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셋이 한 집에서 살게 되고, 은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신혜가 찾아와서는 너네 집 그쪽 아니잖아 하면서 은서를 국밥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 모습을 본 준서가 신혜의 뺨을 때려버리고, 신혜는 집에 가서 오빠한테 맞았다고 말을 하는데 은서 엄마가 신혜한테 좀 차갑게 대하거든요. 그랬더니 신혜가 제가 나가면 되는 거죠? 다들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세요? 하면서 울어버립니다. 은서 엄마는 여기서 신혜한테 넘어가버리죠. 그러고 은서 아빠가 준서를 막 혼내고 엄마는 신혜를 챙기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은서는 본인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는지 새벽에 짐을 싸서 국밥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은서는 국밥집에서 살게 됐는데, 은서 엄마가 신혜 엄마를 찾아와서 우리 미국 가는데 은서를 두고 갈 수가 없다, 대학 졸업만 시키고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은서를 제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신혜 엄마는 신혜를 돌려줄 거 아니면 못 보낸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고 국밥집으로 돌아갔더니 진상 손님들이 은서한테 술을 따르게 하면서 노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혜 엄마는 은서를 끌고 나와서 은서 엄마한테 돌려보냅니다. 그러고는 저는 자식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하고 돌아서는데, 은서가 친엄마한테 달려가서 끌어안더니 친엄마랑 여기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서네 가족은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은서랑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10년 후 준서는 미술학과 교수님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은서가 살던 국밥집을 찾아갔는데, 은서는 깡패짓 하던 친오빠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오래전에 도망치듯이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준서는 한태석이라는 친구를 찾아가거든요. 태석이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호텔에서 골프를 치면서 지내는 재벌가의 막내 아들인데, 준서가 여기서 지내면 심심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호텔 전화교환소에 재밌는 사람이 있어서 심심할 틈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준서가 내일 약혼식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준서는 신유미라는 약혼자가 있었죠. 다음날 준서는 약혼식을 진행하고 태석이는 전화교환소에 찾아갔는데 재밌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은서예요. 그래서 태석이는 은서가 마음에 들었는지 은서를 자기 개인 객실 담당으로 발령을 내려버리고, 그 일로 객실 담당 실장님이 은서를 안 좋게 보면서 손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지다 들키면 퇴사를 시키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태석이가 술에 취해서 은서한테 너 나랑 사귈래?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은서가 뿌리치고 도망을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실장님한테 걸려버려요. 그러고 다음날 태석이의 객실 담당이 바뀌게 됐는데, 태석이는 은서가 잘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은서 집 주소를 듣고 찾아갔더니 은서가 친오빠 손에 끌려가면서 어떤 늙은이랑 선을 보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죠. 그래서 태석이가 은서를 데리고 도망을 치는데, 나까고 저런 늙은이랑 선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니까 은서는 내가 버는 걸로 우리 식구 겨우 먹고 사는데 너 때문에 잘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태석이가 너 얼마야? 내가 너 살게 라고 말하니까 은서는 태석이의 뺨을
뺨을 때려버리고 뛰쳐나가버립니다. 근데 뛰쳐나가다가 준서를 발견해요. 은서는 바로 준서를 따라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유미랑 태석이한테는 사촌관계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은서가 집으로 돌아갔더니 은서 오빠가 아까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은서를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은서는 준서 작업실로 도망을 갔는데 어쩌다 보니 둘이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렇게 둘이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었는데 태석이가 은서를 호텔에 복직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서 은서를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데려가더니 너네 오빠한테 내가 너 좋아한다고 말하러 가자면서 은서가 옛날에 살던 집에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준서랑 유미까지 넷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내가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그러고는 집에서 은서랑 마주치게 돼요. 결국 태석이랑 유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는데 태석이는 이제부터 너는 내가 지켜주겠다면서 은서한테 정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은서는 준서랑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를 좋아하게 돼버렸는데 유미가 준서를 만나러 작업실에 갔다가 은서를 그려놓은 준서의 그림을 발견하고는 준서한테 당장 결혼을 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준서는 유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미가 은서를 찾아가서 나는 준서 없이는 못 산다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데 은서는 자기 때문에 준서가 곤란해질까봐 태석이랑 사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은서는 태석이랑 손을 잡고 준서를 찾아가서 태석이 오빠가 나를 참 많이 좋아해준다면서 유미 언니랑 잘 지내라고 말을 하는데 준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너 태석이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준서 부모님이 작업실에 찾아옵니다. 그렇게 은서는 부모님이랑도 재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준서는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은서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는지 은서한테 죽을 때까지 오빠 동생으로 함께 있자. 그러면 평생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준서는 유미랑 다시 결혼을 하기로 하는데 은서가 갑자기 준서한테 오빠 결혼하고 나면 자주 못 볼 테니까 같이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서는 유미한테 친구랑 놀러 갔다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은서는 태석이한테 부모님을 보고 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둘이 산장으로 놀러 갑니다. 근데 준서 작업실에서 유미랑 태석이가 마주치게 됐는데 때마침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한테 동시에 전화가 오는데 은서랑 준서가 둘 다 자고 온다는 소식이었죠. 그렇게 유미랑 태석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태석이가 은서네 집을 찾아가거든요. 그리고 은서랑 결혼을 하겠다면서 명함을 주는데 은서 엄마는 대기업 이사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보고는 준서네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좋은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다면서 은서를 입양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집에서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냐면서 제발 은서 시집이라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은서를 다시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내가 노발대발하면서 은서를 왜 우리 집으로 보내냐면서 화를 내다가 준서 작업실에 찾아가게 됐는데 거기서 준서랑 은서가 주고받은 연애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준서 부모님이 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은서를 우리가 입양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오빠랑 은서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하면서 연애 편지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준서가 은서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고는 옛날에 은서 가족이 숨어 지냈던 목장에 찾아가서 둘이 살림을 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서는 은서한테 프로포즈까지 해버려요. 지금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 있는데 그러다가 은서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엄마는 너 그러다 벌받아 이거사 하면서 돌아오라 하고 은서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옛날에 살았던 목장에 있다고 엄마한테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걸 은서 오빠가 들어버렸어. 그래서 태석이한테 찾아가서 은서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태석이가 목장에 찾아가서 두 사람을 데려오거든요. 근데 집에 도착해서는 준서가 부모님한테 은서랑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너희 남매야 라고 화를 내시는데 준서는 이제 동생 아니잖아요. 허락 안 하셔도 저희 결혼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서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고 둘이 다시 목장으로 가서 살기로 약속을 하는데 준서한테 유미가 병원에 있다는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유미를 찾아갔더니 유미가 바다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서가 유미를 구해내는데 유미는 나 버리지 마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준서는 유미 옆에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유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사실을 태석이가 알게 되면서 은서한테 나는 누구처럼 죽을 생각이 없다. 너네 둘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고 죽을 거라고 하는데 은서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다가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태석이가 은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다가 준서한테 전화해서 은서가 쓰러졌다고 알려주는데 준서는 유미랑 같이 있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태석이는 둘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고 은서는 병원에서 결과를 듣는데 루키미아라는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은서의 친아빠가 걸린 병과 똑같은 병이었죠. 살려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데 수술비는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와중에 태석이가 은서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은서를 벽으로 밀치면서 사랑? 웃기지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하고 물어보는데 은서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하면서 뛰쳐나갑니다. 근데 나가면서 약을 떨어뜨리고 가요. 그래서 태석이가 약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게 항암제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태석이는 바로 은서 찾아가죠. 그러고는 나한테 기회를 줘 결혼하자고 안 할게 제발 그 병만 내가 고치게 해달라면서 은서한테 애원을 합니다. 그렇게 은서는 태석이랑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집에는 서울에 취직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고 준서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가는데 준서한테는 태석이랑 도망을 가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는 앞으로 태석이를
은서를 위해서 살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준서는 생각을 조금 정리하려고 은서랑 지내던 목장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은서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는데 태석이가 옆에서 아주 치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러다가 태석이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어디 다녀오는데 은서도 생각을 정리하러 목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준서랑 마주치게 됩니다. 같은 시각 태석이는 은서가 골수이식 수술을 해야 해서 은서네 가족들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러고는 사실 은서가 많이 아픕니다. 골수이식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은서 엄마가 전 재산을 챙기더니 준서네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제발 우리 은서 좀 살려주세요. 병으로 죽어간답니다 하면서 준서네 가족들한테도 사실을 알려주죠. 그 시각 은서는 준서랑 목장에서 평생 마음으로만 사랑하자 말하면서 육체적인 사랑인 키스를 하고 있었고 그러고는 병원으로 돌아와서 태석이를 기다리는데 태석이가 가족들을 데려옵니다. 그러고는 엄마들이 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은서랑 골수가 일치를 안 해서 이식을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은서는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더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응급실로 가버려요. 그래서 유미한테 은서가 아프다는 전화가 와서 유미는 준서한테 은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은서가 있는 병원에 모이게 됐는데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고는 그림을 전부 불태우더니 말리는 유미한테 미국으로 가자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유미가 태석이를 찾아가서 준서씨 좀 말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태석이가 준서를 찾아가서 은서한테 가자고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준서는 자기가 은서한테 가면 은서가 안심하고 떠날까봐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국 은서를 찾아가게 됐는데 그날 새벽에 은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깨어납니다. 다음날 태석이가 은서 병실을 찾아갔는데 은서가 떠나고 없어요. 근데 태석이는 은서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미소를 짓습니다. 은서가 참 남자 보는 눈이 없다. 그렇게 은서는 시한부가 되어서 준서랑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준서한테 바닷가에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준서한테 엎혀서 산책을 하다가 은서 팔이 툭 하고 떨어지면서 은서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고 은서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준서가 태석이한테 은서를 잘 보내주라고 부탁을 하고 은서랑 같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추억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덤프트럭 한 대가 준서한테 다가옵니다. 그렇게 준서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이상 추억을 리뷰하는 드리뷰,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